논의를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었죠. 얼마 전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분의 그 관저에 가서 45명이 그왜뭐 실험을 짜고 있었죠. 지키려고 했잖아요. 예. 그 기억나시죠? 예. 그 45명은 저는 그 좀 조용히 좀 국민들께 좀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2025년 1월 15일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좀 다시 기억을 불러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이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그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입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으니까 뭐 수사는 수사인데 좀 사과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이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사실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45명 가운데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의 발부가 과연 예.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느냐, 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느냐, 이런 그 논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45명이 가서 현장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당시에 저도 뭐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서 예. 분명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3심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고 적법한 법 집행이었고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면 적어도 저는 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감의 메시지 정도는 내는 것이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김정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입건된 네 사람은 전부 다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를 지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내대표를 지냈었잖아요. 나머지 두 분 의원들도 전부 다 중진급이잖아요. 그런데 뭐 겸허하게 반성하고 유감 표명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럴 그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건은 2주 전에 됐는데 이거는 정치 테러다 막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본인들의 어떤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45명의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막 저지하는 모습 봤을 때 정말 우리 황당하고 막 더 분통이 터졌던 그런 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작년 1월에. 그런데 왜 네 사람만 입건을 했느냐. 그 특검 측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대표 원내대표 지냈고 중진들인데다가 특히 이 의원들이 SNS나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적극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고 체포영장 말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또 그런 부분들이 당시 모였던 저런 대치 상황이랄지 의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파악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매우 적극적으로 막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윤석열 지키러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헌법을 소화하러 왔다라고 답변하는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 결론을 보고 여전히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라고 다시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어찌됐건 입건돼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예. 본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특히 법조인들도 2명이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판사 출신들이고 그러면 사과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본인들의 입장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2025년 1월 상황이다. 이제 옛날 일이야라고 넘기기에는 당시에 공수처에 이제 적법한 체포를 막으려고 당시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다 스크럼을 짜고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계속 국회의사당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가? 당시 여당 의원이었으니까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한 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정광지원 말대로 당시에는 그렇게 봤더라도 좀 판단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3심까지 판단이 됐고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면 유감의 뜻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개별 의원이 각각의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의사 표현을 앞으로 뭐 할 수도 있고 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또 이 서부지법 어떤 그 법원 영장 쇼핑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이슈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당시에 의원들이 팔짱을 끼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로 본다면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이유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공수처의 직무집행방해가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그 유죄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당시 물리적 충돌이 없이 기자회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이걸 이제 좀 하기는 어렵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거는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이기 때문에 이 당시 어떤 판단에 대해서 아마 개별적인 어떤 그런 의사 표명을 하실 분은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좀 아하. 생각은 듭니다. 나올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기억을 되새겨보면 김기현 의원 등이 절대 공수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하지 마라. 그러면 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막 주의를 시켰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종욱 의원 의견까지 듣고 오늘 장동혁 대표 일정을 좀 짚어볼게요. 이거 당시로서는 여당 의원이니까 뭐 할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12월 3일 이후에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일부의 의원 때문에 탄핵이 통과됐던 거죠. 그 이후에 탄핵된 다음에 헌재에서 헌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반대하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근데 헌재는 결국 파면을 했습니다. 파면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이 문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관을 별도로 또 임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출마하려고 했었고 전반적인 과정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의 대통령직을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체적으로 다 예를 들면 동의하고 옹호하고 동참했던 거예요. 그 사건 중에 이게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후에 재판이 지금 6개가 더 남아있잖아요. 줄줄이 다 제가 볼 때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건만이 아닌 거잖아요. 예. 내란 우두머리 범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들 말대로 여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활동으로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겁니까? 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7개 재판을 다 봐서 7개 재판 다 유죄가 나와야지 반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전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유죄가 나왔다. 그것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작은 사건 중에 하나다. 전 그렇다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거기에 간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한다라고 얘기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예.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화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기차게 좀 말씀드릴게요. 엄중하게 네, 말씀하셔서 뭐 좋은 말씀이신데 예. 국민의힘이
2015년의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2026년 6월의 국민의힘은 당시와는 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누구 하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다, 뭐 계엄이 잘 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탄핵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뭐 시차를 두고 예.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도 뭐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안 들을게요. 지금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